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서둘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외국인의 이틀 연속 매도와 함께 힘없이 밀려버린 주가, 게다가 당장 다가오는 2월 11일 실적 발표와 2월 12일 옵션 만기일, 결정적으로 설 연휴를 앞둔 현금화 물량까지 지금 시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고의 기회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말합니다. 차트가 무너졌으니 당장 던져야 산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세력의 속임수라고 합니다. 지금 팔면 평생 후회할 물량을 뺏기는 거라고 말이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폭락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폭등의 발사대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섣불리 예측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감으로 찍을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로 검증해야 할 전쟁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성적인 희망 회로를 싹 다 뺐습니다. 오직 수급과 차트, 그리고 세력들이 숨기고 있는 디데이 스케줄만 가지고 다음 주 이 미친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를지 매도 버튼을 누를지 판단은 지금 내리지 마십시오. 제 분석을 끝까지 다 듣고 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말에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딱 5초만 넓은 아량으로 빠르게 투자해서 눌러주시면 매수하시는 종목마다 상한가 릴레이가 이어지는 대박이 분명히 터지실 겁니다. 그럼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돈이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장을 복귀하면 장 초반부터 세력이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해서 주가가 사정없이 밀리는 와중에 겉으로만 보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표면적 수치상으로는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시간대별 움직임입니다. 장중에는 그렇게 매도 폭탄을 쏟아붓더니 정규장이 끝나갈 무렵, 그리고 시간외 거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후 6시가 넘어가면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급격하게 들어왔습니다. 즉, 종가 관리를 했다는 뜻인데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장중에 팔아서 공포감을 조성해놓고 막상 미국 증시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신고가 놀이를 하고 있고 미국 빅테크들이 다시 달릴 준비를 하니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부랴부랴 물량을 다시 담은 건데 이건 전형적인 개미 털기 패턴입니다. 9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대를 깨는 척하면서 투매를 유도하고 거기서 쏟아지는 개인들의 피눈물 섞인 물량을 싼값에 다시 주워 담은 겁니다. 실제로 단순히 차트만 봐도 1월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더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이게 하락의 신호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스프링을 꾹 눌러놓은 압축 과정으로 보입니다. 튀어오르기 직전의 고요함,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공매도 잔고와 쇼커버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세력들, 지금 사실상 독 안에 든 쥐 꼴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작년 10월 말부터 12월 말 피크를 찍을 때까지 공매도 잔고를 수직으로 폭증시켰습니다.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안 빠집니다. 7만 2천 원에서 바닥 찍고 올라오더니 이제는 9만 원 위에서 놉니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7, 8만 원에 공매도 친 물량들. 지금 주가가 9만 원이면 앉은 자리에서 최소 15%에서 20% 손실입니다. 더 웃긴 건 최근에 9만 원 돌파하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 공매도를 270만 주까지 또 늘렸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한 거죠. 그런데도 주가가 9만 원을 지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190만 주로 줄였습니다. 겁먹고 도망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표스퀴즈의 전조현상입니다.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확정 짓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합니다. 이걸 쇼컵 어링이라고 하죠. 지금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이미 그들이 백기투항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남은 공매도 잔고가 약 190만 주에서 200만 주 가량 됩니다. 이 물량이 급하게 매수세로 전환된다면 주가는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수급만으로도 단숨에 10%, 20% 폭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려 온 겁니다. 이번 주 2차 숏커버링 랠리가 터질 확률 매우 높습니다. 자, 수급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불을 붙일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번 주 수요일 2월 11일 발표될 실적입니다. 그동안 다른 종목으로 너무 많이 당하신 분들이 혹시 실적 쇼크 나오면 어떡하냐? 재료 소멸로 빠지는 거 아니냐? 라며 걱정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번 실적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첫째, 실적이 좋게 나왔다?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명분 삼아 그동안 억눌러왔던 10만원 벽을 한 방에 뚫어버릴 겁니다. 이미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쌓아온 수주 잔고들, 카타르, 미국 가스터빈, 루마니아 원전 설비 등등 이게 이제 숫자로 찍히는 시점입니다. 둘째, 만에 하나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덜 나왔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 몇 푼 때문에 오르는 단순한 가치주가 아닙니다. 미래의 성장성을 당겨와서 오르는 성장주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현대차를 한번 보세요. 현대차가 20만 원에서 50만 원 갈 때 당장 차를 2배 더 팔아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전기차 로봇 미래차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는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터질 SMR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라는 거대한 파도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가 잠깐 흔들린다면 그건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실적 발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은 커질 겁니다. 위아래로 5%, 10%씩 흔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의 끝은 결국 우상향입니다. 이 파도를 즐기지 못하고 멀미 나서 내리면 목적지인 보물섬에는 절대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목숨 걸고 확보하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요? 아닙니다. 엔비디아 칩은 돈 주면 살 수 있는데 그 칩을 돌릴 전기는 돈 줘도 못 구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전기가 원전 한 기 분량인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감당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날씨 흐리면 AI 서버 끌 겁니까? 그래서 결국 답은 원전, 그 중에서도 SMR 밖에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아마존이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나 향후 가이던스에서 SMR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아마존은 탈렌에너지와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고 직접적인 SMR 투자까지 시사했습니다. 이게 터지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서 SMR 주기기를 가장 잘 만들고 당장 찍어낼 수 있는 파운드리 능력을 갖춘 회사가 어딥니까? 미국 뉴스케일 파워 설계 회사입니다. 걔네 설계도 가져오면 샘물 녹여서 제품 만드는 건 누가 합니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은 뉴스케일 파워 지분도 가지고 있고 기자재 공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에너지는 원전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순간 두산은 반도체의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TSMC 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재료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먹여 살릴 거대한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고작 주가 조금 빠졌다고 징징대실 겁니까? 숲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아마존 재료는 주가의 10%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배경도 우리 편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확실하죠? 친원전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원전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전 설계는 잘하는데 시공 능력과 기자재 제조 능력이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공급망을 가지고 있죠.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을 견제하고
AI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시적인 환경이 완벽하게 깔려 있는데 단순히 차트상 5일선이 깨졌니마니 하면서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적 1차 매수 구간은 9만 원에서 9만 1,000원입니다. 바로 현재가 부근인데 차트상 20일 이평선이 버티고 있는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죠. 당장 월요일 아침에 갭 띄우고 시작한다고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장중에 눌림목 올 때,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잡는 게 유리합니다. 보수적 2차 매수 구간은 84,000원에서 86,000원입니다. 만약 세력들이 실적 발표 전에 개미들 피 말리려고 9만 원을 고의로 깨버리는 페이크 하락을 만든다. 차트상 초록색 선, 즉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85,000원 부근이 진정한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여기까지 밀리면 쫄 게 아니라 세력 형님들 감사합니다. 외치고 비중 팍팍 실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98,100원입니다. 지난 1월 최고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설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하려는 매도 물량이 가장 거세게 나올 구간입니다. 이 가격이 오면 예전에 물렸던 사람들의 본전 심리에 명절 떡값 챙기려는 단기 매물까지 겹쳐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 여기서 욕심내지 마시고 보유 물량의 20%에서 30%는 덜어내서 확실하게 수익부터 챙기십시오. 2차 목표가는 11만 2천원에서 11만 5천원입니다. 실적 서프라이즈나 아마존 모멘텀이 터지면서 전고점 98,100원을 대량 거래량으로 뚫어버렸다면 곧바로 슈팅 나옵니다. 그 다음 텅 비어있는 매물대가 바로 11만원 초반대입니다. 이때는 물량의 50% 이상 매도해서 계좌에 돈을 확정 지으세요. 최종 목표가는 15만원입니다. 우리의 장기 목표가죠. 앞서 수익 다 챙겨두고 남은 잔량만 마음 편하게 들고 끝까지 가보는 영역입니다. 다만 주식의 100%는 없죠. 손절 라인은 82,000원 이탈입니다. 차트상 61선과 1월 초 상승 랠리에 출발점이 완전히 무너지는 82,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깨진다면 이건 추세가 꺾인 겁니다. 이때는 아프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요일별 핵심 행동 강령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가 9만 원을 지켜주는지 매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장중에 9만 원 밑으로 살짝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면 거기가 바로 1차 매수 기회입니다.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지 체크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버티기 모드 돌입하세요. 수요일은 대망의 실적 발표일이고 바로 다음 날인 12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세력들이 설 연휴 전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장중 변동성을 극대화할 겁니다. 위아래로 미친 듯이 롤러코스터 태워도 절대로 물량 털리지 마세요. 실적 발표 직후에 아마존 같은 대형 뉴스가 붙어주면 바로 급등 쏩니다. 이날은 HTS, MTS 켜두시고 섣부른 매도 버튼에서 손 떼고 관망하십시오. 자,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려도 막상 본인이 실제로 응용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갑자기 발생되는 실수나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아예 다른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유튜브에 공개하면 영상 잘릴까봐 여기에선 공개하지 않은 비밀 정보도 긴급 입수했습니다.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민감한 내용들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고 지금 제 개인 번호 화면에 보이시죠? 010-9014-8706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문자로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습니다. 혼자서 차트 붙잡고 고민하는 몇 시간보단 30초 걸려 문자 한 통 보내두는 게 멘탈 관리엔 훨씬 싸게 먹힙니다. 어차피 수익 낼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절대 아니고 무조건 무료이니까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 두산이라고 문자 바로 보내세요.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26년 전 세계 시장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뭡니까? 구글과 아마존이 사활을 걸고 선언한 24시간 멈추지 않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화석 연료나 태양광 따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전력 고갈의 공포? 맞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AI가 멈출 위기, 결국 빅테크조차도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SMR과 원자력밖에 없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종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 봉프로도 지금 섣불리 파세요, 내리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추세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굳이 호랑이 등에서 먼저 내릴 필요 없죠. 하지만 저 봉프로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수익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왕에게 바른 말을 했던 사육신의 기계로 높아심에 딱 한마디만 드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한 놈한테만 올인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요,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거워진 덩치 때문에 언제든 예고 없이 기간 조정이라는 소나기를 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산전수전 다 겪은 진짜 베테랑들은 어떻게 하느냐. 두산에너빌리티라는 메인 공격수는 그대로 두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철벽 수비수를 하나 영입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해칭, 즉 계좌보험을 든다고 하죠. 그럼 그 보험 어디에 들어야 할까요? 지금 큰손들의 다음 자금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만약에 평생 모은 돈으로 수십억짜리 최고급 금괴를 샀다고 칩시다. 그 귀한 걸 대문도 없는 허름한 판잣집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태풍이 와도 도둑이 들어와도 끄떡없는 강철 금고에 넣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금고부터 찾으시겠죠. 지금 주식시장이 딱 이렇습니다. 다들 금고에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그 금괴를 안전하게 지켜줄 금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 바로 그 원전 요새를 짓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왜 숨겨진 대박인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SMR은 아파트가 아니라 벙커에 들어가야 합니다. SMR이 작고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원자력입니다. 지진이 나도 버텨야 하고 만에 하나 미사일이 날아와도 끄떡없어야 한다는 건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방사능 안전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일반 아파트 짓는 건설사가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시멘트 좀 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단단하고 치밀한 특수, 차폐 콘크리트 기술이 필요한데 이건 진입장벽이 꽤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난이도 높은 지하 터널을 뚫거나 특수 외벽을 쌓는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토목 기술의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기계를 만든다면 결국 그 기계를 안전하게 감싸줄 튼튼한 요새를 지을 수 있는 건설사가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두산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곳엔 이 회사의 특수 기술력이 함께 들어갈 가능성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 재건축보다 더 알짜배기인 게 노후 원전 보수 시장입니다. 신도시 개발도 좋지만 당장 돈이 되는 건 재건축, 리모델링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에 비유하면 신도시 짓는 건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하세월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배관을 고치고 리모델링하는 수요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들 지은 지 30년, 40년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원전 외벽이나 경납 건물 보수는 동네 인테리어 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방사능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엄격한 인증과 시공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내 원전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특수 시공 능력을 검증받은 회사가 유지 보수 물량을 따낼 가능성 상식적으로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SMR이 미래의 대박이라면 노후 원전 보수는 당장 오늘부터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 주가의 위치가 예술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신규 진입 솔직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 종목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꾹 눌러놔서 아직 출발도 안 한 완벽한 바닥권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 계좌를 지켜줄 두산의 낙수효과 대장주를 바겐세일에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원전 시장을 이끄는 난세의 주도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새로운 꿈을 먹고 자랍니다. 소중한 내 자산을 한 바구니에만 전부 담아두지 마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른팔로 삼으셨다면 이 녀석을 든든한 왼팔로 삼아 완벽한 균형을 맞추시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십시오. 실제로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진짜 미친 수익률은 무거운 대장주가 잠시 숨을 고를 때 그 낙수를 온몸으로 받는 그 다음 타자에서 나옵니다. 글로벌 거인이 원전 시대로 가는 길을 뚫어준 뒤 진짜 폭죽은 어디서 터지느냐? 바로 그 거인의 안전을 그 어떤 재난에서도 완벽하게 지켜내는 필수 요새에서 터집니다. 지금 시장의 눈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인에 쏠려 있을 때 진짜 꾼들은 그 밑단 거인의 발판을 닫고 집을 짓는 기업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 벙커 특수건설 후속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시총이 훨씬 가볍고 탄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깃털처럼 날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파동의 진정한 승자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들고 즐기는 분을 넘어서 그 두산과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후속주까지 양손에 꽉 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발라 드시는 분입니다. 두산과 글로벌 SMR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상상 그 이상의 폭발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원전 벙커 대장주, 그리고 장중 실시간으로 변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변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자 보내세요. 이론과 실전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 주식의 100%는 없지만 세력이 물량 잠그고 출발시키려는 결정적 타이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뇌동매매로 엇박자 타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제가 가이드라인 딱 잡아드릴 테니 지금 바로 두산이라고 무료로 문자 보내주시면 장시초가 대응과 영상에선 공개하지 않은 비밀 정보, 황제주, 그리고 정보방 입장 및 기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 봉프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돈 버는 타이밍 잡아드리는 봉프로였습니다.